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참가로 빠진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앤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화끈한 공격 축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릴 브렌트포드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의 리더십 공백을 대체하지 못하면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에 대한 영국 현지 전망과 양팀의 최신 상황, 전술적 쟁점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중 경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일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우선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승점 40점인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그리고 우승권과의 승점 차이가 여전히 크지 않아요. 현재 리그 선두인 리버풀, 클롭 감독이 최근에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승점 48점이니까 토트넘과는 8점 차이인 상황이지만 또 리버풀은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 첼시와 맞대결. 물론 현재의 전력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면들은 리버풀이 첼시보다 훨씬 앞서지만 그래도 또 리버풀이 첼시를 만났는데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럴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승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3위인 아스널과 4위인 에스턴 빌라가 43점이니까 토트넘과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에스턴 빌라는 이번 라운드에 뉴캐슬과 홈 경기를 치르고 아스널은 노팅엄과 원정 경기인데 노팅엄이 또 누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그래도 선굵은 축구를 통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가 만약에 나란히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꺾었을 때 선두권과의 격차, 4위권, 챔스 진출권과의 격차가 꽤나 좁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있을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는 토트넘이 이제 후반기 순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토트넘이 리그 3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브라이튼과의 20라운드에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본머스전 승리로 반전했지만 손흥민이 빠진 맨유전에서는 가까스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FA컵 맨시티 전에서는 또 0대1로 패했는데 브렌트포드도 최근 흐름이 좋진 않았죠? 사실 뭐 브렌트포드의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어냈고 또 잔류를 이끈 것은 넘어서서 비록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끝내 얻진 못했지만 거의 상위권에서 머무르면서 유로파 리그를 노리는 팀으로까지 브렌트포드를 끌어올렸는데 올 시즌 특히 최근 이제 노팅엄전 3대2 승리 이전까지는 무려 7경기 연속의 무승에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프랭크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아시안컵 차출로 빠진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최근 3경기 번리와의 FA컵 경기는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왔던 그런 화끈한 공격 축구의 색채라든지 밀도가 떨어진 모습들이 최근 3경기에 모두 나왔고 반면에 이제 브렌트포드는 마지막 치렀던 노팅엄과의 경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 조금 꺾이는 흐름이다. 이겼다가 비겼다가 졌고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승리로 이제 기운을 되살렸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브렌트포드가 전반기에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배팅 혐의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던 공격수 아이반 토니가 이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팀의 이제 승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브렌트포드의 뭐 상승세로 또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두 팀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이제 뭐 공격 쪽에서는 브렌트포드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비에서는 또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사실 뭐 토트넘의 많은 강점들은 뭐 개인 기술, 측면 공격, 수루 패스, 뭐 많은 그 공격적인 면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강점들이 결국에는 메디슨의 부상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참가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수비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죠. 게다가 공중볼 수비에 특히나 약하고 상대의 공격 기회를 거의 제어하지 못하면서 열린 경기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는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리킥과 공격 세트피스 그리고 측면 공격, 스루 패스라든지 이제 선골군, 길게 공을 때려놓고 기회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면들은 결국에는 하이라인의 축구를 구사하고 또 세트피스 기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파울로 끊어내면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토트넘의 경기를 생각했을 때는 상성상으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기 때도 이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브렌트포드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브렌트포드가 노팅엄전을 보면은 브렌트포드의 강점이 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 당시 이제 전반 20분이었는데 브렌트포드가 선제골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 이제 바로 20분에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아이반 토니 선수가 이때 물론 이제 원래 차야 하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공을 옮겼던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주심이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전략이 통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크로스를 그냥 꽂아서 넣었는데 이런 장면이 토트넘과 경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문전에서 달려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좋은 양질의 크로스 패스를 뿌릴 수 있는 게 브렌트포드거든요. 그렇습니다. 3백을 통해서 좌우 윙백이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바로 이제 공격수에게 공을 침투하는 게 강점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비록 브렌트포드가 3대1로 지긴 했지만 경기 시작 2분 만에 오른쪽 윙백인 로슬레브의 크로스를 왼쪽 윙백인 루이스 포터가 들어오면서 마무리했던 이런 장면들은 브렌트포드의 이제 특징적인 장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프리킥 그리고 이제 크로스앤 득점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브렌트포드가 이제 노팅엄전에서도 이제 후반전에 나왔던 골이 브렌트포드의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죠. 예, 58분에 있었던 옌센의 코너킥을 수비수인 벤미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가져가면서 기어코 2대1로 역전을 했었는데 물론 다시 동점골을 내주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정지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강하고 또 노팅엄전의 결승골 같은 경우도 오른쪽 측면에서 로슬레프의 크로스를 무페이가 문전에서 가슴으로 받고 터닝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아이반 토니와 무페이의 투톱이 이제 크로스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결정력을 겸비한 선수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도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이런 득점에서의 강점, 뭐 장점,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실점할 때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또 실점을 당하기도 하죠. 재밌는 게 이제 브렌트포드가 훈련할 때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본인들의 장점이 이런 공격 플레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만들어 왔는데 그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은 또 이걸 못 막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브렌트포드가 윙백을 통한 공격이 좋긴 한데 이 윙백들의 뒷공간을 내주면서 상대의 크로스 공격에 또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팰리스와의 경기 전반 14분에도 조르당 아유가 왼쪽에서 크로스 패스를 올릴 때 대처하지 못했고 또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는 올리시의 논스톱 슈팅을 그냥 빠뜨렸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브렌트포드는 좌우 윙백이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 커버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트넘도 이 윙백이 뒷공간을 노리고 또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3자의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팅엄전에서도 이제 3분에 나왔던 이런 실점 장면이 바로 뭐 브렌트포드의 좀 패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허드슨 오도이가 65분에 역시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 앞서도 이제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아유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브렌트포드 수비 라인이 크로스를 자르지도 못했고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도 그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완전히 놓쳐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크리스 우드 선수 자체가 이런 뭐 헤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장면도 두 명의 수비 사이로 우드가 움직일 때 어느 누구도 견제조차 해주지 못하면서 완전히 프리 상태에서 헤더 슈팅을 허용하면서 동점을 내줬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도 보면 수비가 이제 걷어낸 볼을 정면에서 다닐로가 비교적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중거리 슈팅을 때려서 또 실점을 허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예. 브렌트포드의 뭐 이런 장면들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도 크로스 패스가 넘어왔을 때 잘라낸 그 2차 세컨드 볼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결국에는 브렌트포드가 본인들이 크로스로 공격을 하는 건 잘하는데 상대가 크로스로 공격할 때나 또 이제 선구근 축구 바로 슈팅을 때리는 상태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제 상대를 놓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역시 브렌트포드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라든지 아시안컵에 차출된 핵심 선수들이 지금 중앙 지역에서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윙백도 이탈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브렌트포드가 이제 승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주 만나진 않았습니다. 5번을 만났죠. 이제 지난 2시즌 그리고 올 시즌까지 총 3번째 이제 시즌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인데 1승 3무 1패로 아주 팽팽한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토트넘이 홈에서 1승 거뒀고 브렌트포드도 홈에서 1승 거뒀다. 그래서 상대의 적진에 가서는 이긴 기록이 양팀 모두 없는 것인데요. 이제 카라바오컵에서도 양팀이 만났던 기록이 있긴 하거든요. 그때도 토트넘이 이겼었어요. 즉 최근 6경기 공식 대결로 확장을 하면 2승 3무 1패로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세하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전반기에도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이때 양팀의 득실점 상황을 보면 토트넘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도란 메디슨이 이제 이런 장면을 한번 재현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메디슨의 프리킥을 로메로 선수가 이제 받아서 헤더골로 선취골을 기록했었죠. 예, 사실 최근에 이제 브렌트포드가 계속해서 상대의 크로스 패스라든지 뭐 헤더 공격을 잘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로메로라든지 반더벤이라든지 혹은 히샬리송 선수는 다른 능력들은 모두 다 손흥민 선수보다 떨어지지만 헤더 슈팅 득점 능력은 사실 뭐 손흥민 선수보다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와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히샬리송의 골이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24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좀 일부러 파울을 했다기보다는 따라 내려오다가 다리를 모르고 이제 건드리게 됐던 상황이 VAR 판독 후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면서 은베모가 이제 1대1로 PK 동점골을 넣었었다가 36분에는 리코 헨리 선수가 이제 브렌트포드의 측면 윙백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왼쪽 측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올린 컷백을 위사가 이제 달려 들어오면서 슈팅을 했는데 이걸 반더벤이 막아내려고 했지만 굴절되면서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토트넘이 우도기가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끌어주고 메디슨에게 넘겨준 것. 메디슨이 또 원터치 패스로 돌려주면서 로얄의 중거리 슈팅으로 2대2 동점을 만들면서 비겼는데요. 주목할 점은 전반기 토트넘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많은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빠진다. 일단 리코 헨리 선수는 부상, 그리고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도 부상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을 텐데 이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고 요한 위사 선수도 네이션스컵에 참가 중이고 오니에카도 네이션스컵, 고도수는 이란 대표로 아시안컵에 참가 중이고요. 또 프라이부르크에서 영입한 발빠른 윙어 샤데도 부상 중인데 이런 이제 윙백과 측면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이제 자리가 없는 맨유 임대 기간이 끝난 레길론을 이제 브렌트포드가 임대로 데려왔지만 잉글랜드 축구는 이제 규정상 임대 선수가 원소속 팀과 경기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그 승부 조작의 여지도 있고 이제 리그에 따라서 뭐 허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영국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길론도 이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공백과 비수마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선수를 브렌트포드가 잃은 상태라는 점에 있어서 스쿼드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조금 더 탄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파페사르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후반전으로 좀 뛸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데요. 예, 사실 뭐 사르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제 16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세네갈이 이제 조기에 일정을 마무리했고 바로 복귀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브렌트포드는 조금 쉽지 않다. 이제 얘기한 게 막 돌아왔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경기는 확실히 뛸 수 있는데 브렌트포드는 좀 알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후반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선발 출전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스쿼드닷컴의 예상 라인업인데요. 시사이송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 것 같고 이선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영입된 발빠른 독일 공격수 베르너, 오른쪽에 쿠루세프스키고 이제 메디슨 선수가 마침내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는 교체로 나왔잖아요. 선발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알려졌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벤탄쿠르의 파트너로 호이비에라가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포백은 주전이 가동됩니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고요.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고 브렌트포드는 역시 무페이와 토니의 투톱이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고 좌우 윙백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이스 포터와 로슬레프 최근에도 득점을 확잡했던 이 선수들이 뛰고 중앙에는 옌센, 야넬트, 담스고르인데 이 영역 결국에는 왼쪽 윙백에 헨리의 이제 부상 이탈이라든지 고도스나 뭐 이제 오니에카나 뭐 이런 선수들의 이탈 공백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보다 좀 약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는 이제 메디슨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좀 잘해줘야 팀이 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 역시 특히 맨시티와의 AFL컵 경기 패배에서 드러났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잘 통하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마법도 없고 리더십도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메디슨이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 보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 시즌 토트넘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우승컵을 향한 도전이 끝났다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탑4를 달성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첫 시즌에 목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컵 대회 우승이 없는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0대1 패배에서 느껴졌는데 토트넘은 홈에서 이례적으로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팀이 올해 보여준 더 나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토트넘의 창조자 메디슨은 맨시티의 88분 네이슨 아케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까지 18분 동안 단 6번의 터치만을 기록했지만 수요일 브랜포드전에서는 선발 출전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시즌 메디슨이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5개 어시스트 가운데 2개가 주말 개막전 브랜포드 원정 경기에서 나왔고 같은 상대로 시즌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발목 부상으로 3개월간 결장하기 전까지 팀의 핵심 선수로 급부상한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메디슨도 비슷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로드리고 베탄쿠르와의 첫 호흡이 흥미롭지만 손흥민이 아직 국가대표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토트넘은 메디슨의 리더십과 마법을 기대할 것입니다.
즉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언급되는 리더십의 부재와 마법의 부재, 슈팅의 부재를 메디슨이 채워줘야만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승산이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메디슨 선수가 레스터시티 시절을 포함했을 때도 이 브렌트포드와 맞대결 9차례에서 5승 3무 1패로 우세한 상황이고 또 4득점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언급한 대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었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본인이 2개의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던 바가 있고 또 이제 FA컵으로 돌아가 보면 2020-2021 시즌에 이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레스터시티가 3대1로 이길 때도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쳐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메디슨이 브렌트포드 킬러다. 노리치시 시절까지도 포함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브렌트포드전 1대0 승리에 결승골을 메디슨이 넣었었기 때문에 메디슨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후스코드닷컴의 이제 승부 예측을 보면 토트넘은 금요일 밤 맨체스터 시티에 밀려 FA컵에서 탈락하며 3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네, 수요일 브랜포드 원정 경기는 2주 만에 치르는 리그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경기에 노팅엄 포레스트를 3대2로 꺾고 7경기 무승 행진을 끝내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이 경기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전 3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모두 패했습니다. 아이반 토니의 복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팀에 큰 힘이 되겠지만 브렌트포드는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토트넘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관점을 내놨어요.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에 2대1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앞서 언급한 컬럼에서도 메디슨의 마법과 리더십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존스라는 통계 전문 기자가 이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스타일이 매우 흥미로운 축구인 건 맞지만 배팅을 하는 관점에서는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너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하기에 돈을 걸고 싶지는 않은 팀이다. 즉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난타전을 야기하는 팀이기 때문에 특히 역습에 강한 브렌트포드를 만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번리, 본머스, 브라이튼, 에버튼 같이 올 시즌 성적 자체가 좋지 않은데 역습으로 재미를 봤던 팀들이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합산 기대 득점이 8.2골이었다는 거예요. 즉 네, 8골 정도를 이제 토트넘이 허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토트넘이 실제로는 그만큼 골을 안 내줬다. 그거는 상대가 골을 못 넣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런 경기들, 어려운 경기라면서 3승을 거둔 토트넘이 예상 득실점을 봤을 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경기 내용보다 지금 성적이 더 낫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올 시즌에만 143회나 코너킥을 허용했는데 강등권에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코너킥을 허용했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208회를 허용한 것 역시 번리, 웨스트햄, 셰필드, 루턴 이 4개 팀을 제외하면 토트넘이 5번째로 많이 박스 안 슈팅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올 시즌 기대 실점이 36.37골인데 이것은 강등권인 번리와 리그 공동 16위로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토트넘의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로메로와 반더벤이 컨디션을 회복했고 주전 포백이 이제 가동되니까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에 3골을 뽑아냈던 브렌트포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아이반 토니가 돌아왔잖아요. 네.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는 토니가 출전했던 빅매치 맨시티, 아스널, 첼시, 웨스트햄, 브라이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지지 않았다. 즉 이번 경기 토니가 있는 브렌트포드라면 토트넘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부재 그리고 돌아온 아이반 토니 결국은 브렌트포드가 승리할 걸로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배당률 분석도 한번 볼까요? 예,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그래도 홈팀이고 또 성적이 좋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1.66배, 무승부 4.34배,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4.79배인데 글쎄요, 양 팀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합당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 한 명의 이탈은 브렌트포드의 많은 선수가 이탈하는 것보다 득점을 책임지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더 크게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말로 토트넘이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다. FA컵 탈락으로 이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브렌트포드를 못 이긴다면 토트넘의 후반기 순위 경쟁에는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뛰지 않는 토트넘의 경기 일정 자, 한준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손흥민이 뛰지 않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한데 그 경기 결과 소식도 한준TV와 함께 하십시오.